그동안 가상자산 제도화에 소극적이었던 금융당국이 올해 상반기부터 이 법인의 가상자산 계좌를 단계적으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 하반기부터는 상장사 2,500곳에 이 가상자산 매매도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기대를 모았던 금융회사나 일반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는 당분간 허용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취재 기자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경제부 박찬희 기자 나왔습니다. 박 기자,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법인의 가상자산 계좌를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이 로드맵을 내놓은 거죠. 맞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자금 세탁과 시장 과열 등의 우려가 크다면서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를 금지해 왔습니다. 법인의 시장 참여를 폭넓게 허용하는 이 해외 흐름과 동떨어졌다, 우리만 쇄국한다 이런 비판이 많았는데 정부가 이번에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를 허용하는 방안을 확정한 겁니다.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는 단계적으로 허용될 전망입니다. 우선 2분기엔 이 비영리 법인 중 지정기부금단체, 대학교의 매도 거래를 허용합니다. 일부 국내 대학들이 기부받아서 보유한 가상자산의 현금화가 가능해지는 거고요. 업비트 비썸 등 가상자산 거래소의 경우도 가상자산을 현금화해서 인건비 등 이 경상비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하반기부터는 대상과 허용 범위가 대폭 늘어납니다. 자본시장법상 전문 투자자 가운데 금융사를 제외한 상장사 2,500여 곳, 전문 투자자로 등록된 법인 1,000여 곳, 총 3,500여 곳에 대해서 투자, 재무 목적의 매매 실명 계좌가 시범적으로 허용됩니다. 네, 일단 올해까지는 일반 법인이나 이 금융회사는 제외하기로 했는데, 자, 일단 개인보다 좀 작은 규모가 큰 이 법인이 시장에 들어오는 거니까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되는데 어떻습니까? 네, 우리나라의 가상자산 일평균 거래량은 약 7조 원으로 미국에 이어서 2위입니다. 하지만 자금력을 지닌 법인 투자자들이 진입하지 못하다 보니 단타를 노리는 개인 투자자들의 이 롤러코스터 시장이라는 지적이 많았는데 법인들이 참여하게 되면 이런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가상자산 시장 점유율의 지각 변동도 일어날 수 있다는 관측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1, 2위 거래소인 업비트와 비썸의 점유율이 거의 97%에 달하는데 법인 영업 결과에 따라서 쏠림 현상이 해소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또 블록체인 기술 회사 등 가상자산 관련된 업계 전반에 활기가 돌면서 생태계가 자리 잡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목소리도 나옵니다. 자, 그런데 그동안 우리가 관심을 가져왔던 이 가상자산 현물 ETF, 일단 올해 도입은 이 물 건너갔다고 봐야겠네요.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상자산 현물 ETF의 국내 도입은 미뤄지게 됐습니다. 가상자산 현물 ETF의 출시를 위해서는 금융사의 가상자산 보유가 우선적으로 좀 기능해야 되는데 금융위가 금융사에 대해서는 직접 매매와 보유를 계속 제한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가상자산 위험이 금융 시스템으로 전이되는 우려 등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라는 그런 판단을 내놓은 겁니다. 김소영 금융위원장은 현물 ETF를 도입하기 전에 논의해야 할 부분이 많다라면서 하반기 중 2단계 입법이 진행되면 그 이후에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현물 ETF 도입은 좀 상당 기간 힘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금융당국이 법인의 가상자산 계좌를 단계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는 소식은 반갑습니다. 하지만 그 속도가 너무 더딥니다. 이 지나친 코인 쇄국 정책에 우리나라만 외딴섬이 되는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지금까지 박찬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